오늘은 그 최근 상승률,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또 2차전지 섹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소재주랑 장비주로 좀 나눠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소재주들은 이 앞으로의 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그 방향성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2차전지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이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첨가되는 CNT 같은 어떤 첨가제 같은 것들도 다 이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발화나 이런 어떤 폭발과 같은 위험이 매우 낮죠.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 역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은 바로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말에 폭스바겐과 전고체 배터리 샘플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기사의 제목처럼 내년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시범적으로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배터리 단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범용화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가격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고체 전극과 고체 전해질이 닿는 부분이 완전히 접촉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말로만 들으시면 약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인데, 여기 음극과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전해질이 이렇게 딱 붙어서 전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접촉이 안 되니까 열 전도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면에서 약간 성능이 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이 반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해질이라는 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고체 전해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의 유기물이랑 무기물을 섞어서 이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반고체 전해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현재 배터리 소재 분야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비 업체는 좀 어떨까요? 일단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올해는 이제 일시적으로 미국이 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인구를 고려하면 현재 이 부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단연 중국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우 그 자동차 산업을 후발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전기차에 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가 10개가 생산이 되면 이제 그 중에 절반은 중국에서 판매가 될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중국 시장에서 수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사드 이슈도 있었지만은 중국의 자국 기업 선호 마케팅 때문에 현재 이 국내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CATL과 이제 BR이 딱 이 두 회사만 보더라도 전체 중국 시장이 전체 이제 71%를 석권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현재 국내 2차전지 회사, 그러니까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세 기업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이 CATL의 매출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제 최근에 좀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근데 반면에 CATL은 벌써 10%가 넘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이런데 그럼 미국 시장은 좀 어떨까요? 사실 미국 시장도 국내 기업들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랑 합작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공장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압도적이잖아요. 현재 그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약 72% 정도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55%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인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한 걸로 보여지고, 이런 점유율은 다시금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현재 미국의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이제 그런 국민들이 이 테슬라를 구매한다는 건데, 이런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은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어렵다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답이 없는 걸까요? 이 답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지역인 유럽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그 하이니켈 기술력에서 월등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배터리 3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약 총 합쳐서 68%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미국의 이제 테슬라랑 맞먹는 이제 수치인 것이죠. 참고로 국내 하이니켈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국가의 핵심 기술로도 관리될 만큼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좀 점유율을 찾아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43%, 그리고 삼성 SDI가 14%,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이 12% 정도 이렇게 시장을 양분해서 좀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업계에서 어떤 일이 좀 일어나야 국내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제 중국 시장은 딱히 좋아질 기색이 안 보이는 게, 최근에 뭐 니오나 뭐 샤오펑, 리오투 같은 어떤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전기차 이제 기업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어떤 업체들은 국내 기업이나 다른 회사가 아니라 CATL이랑 BRD 배터리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어떤 유럽 시장, 그러니까 유럽 시장 점유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미국인데요. 특히 테슬라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제 점유율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을 키워주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전기차를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전기차를 좀 구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뭐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잖아요. 작년 이제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면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그 배경을 좀 보면 일단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폭스바겐의 이제 파워데이 이후에 이제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입지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제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 때문이라도 조금 주가가 많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세는 좀 이러한 게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오늘은 그 하반기의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